전 세계의 관심일 겁니다. 대체 이 전쟁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놀랄 만한 단어를 썼습니다. 영원히, forever. 중상급 무기도 무제한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장기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뭘까요? 장기전은 가능할까요? 이솔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사실상 무제한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전쟁을 영원히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란 공습 첫날엔 2, 3일이면 끝낼 수 있다. 이튿날엔 4에서 5주 정도 할 생각이라더니 이제는 영원한 전쟁을 언급하며 장기전을 시사한 겁니다.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특히 중급과 중상급 탄약 비축량이 그 어느 때보다 많고 우수하다며 크게 승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미국에 협력할 지도자가 나타날 때까지 정권을 거듭 타격해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중동 내 미군 전력으로 이란과 장기전을 치르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란이 단 이틀 동안 쏟아부은 미사일은 약 400발, 투입한 드론은 800대가 넘습니다. 외신은 이란의 공격에 맞선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주요 방산업체 경영진을 불러 빠른 무기 생산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제한 무기 보유 주장과 현실이 상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장기화를 대비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도 느껴지는데요. 중동 14개국에 있는 자국민에게 대피령을 내린 이후 빼내는 소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충돌 이후 약 9천 명의 미국인이 중동을 떠났습니다. 이어서 강보인 기자입니다. 중동 국가 곳곳에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는 상황. 미국 정부는 미국인을 중동 밖으로 빼내는 소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The State Department is now actively implementing our plans to help Americans in the Middle East be able to depart. 9,000 Americans have been able to leave the region since the start of this war. 대피령이 떨어진 나라는 이란, 이스라엘 외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 14개국입니다. 레바논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 대사관은 폐쇄됐습니다. 이들 14개국에 당장 떠나라는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항공권을 구하느라 미국인들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중동에 남아있는 미국인 약 1,500명은 추가로 미국 정부에 출국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We do hear some explosions and it shook the place and we both looked at each other thinking is that what we think we just heard? And it was. And so we immediately were on high alert then and didn't get much sleep that night. 중동에 발이 묶인 한 미국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공격의 표적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며 불안함을 드러냈습니다. 미 국무부는 전세기뿐 아니라 군용기까지 동원해 대피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장기전, 이란도 감당 가능하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오래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갖고 있는 최첨단 무기에 아직 손도 대지 않았다고요. 정성원 기자가 이어갑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을 향해 강력한 저항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کاری که ما داریم انجام میدیم هدف قرار دادن مکانهایی است که منشأ و مبدأ حمله به ایران هست. این یک اصل حقوق بین‌الملل هست. 레자 탈라에이니크 이란 국방부 대변인은 첨단 무기에 아직 손을 대지 않았다. 더 오래 방어하고 공격적 방어를 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군대를 무력화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앞서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이 빼곡히 진열된 터널 영상으로 군사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전력으로 레이더에 드러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 카에르 313, 최대 사거리가 2,000km에 달하는 호람샤르-4,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흐가 대표적입니다. 신형 저기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것도 있어요. 카헤르 313 미국의 그 스텔스 드론을 보고 이제 흉내내서 만든 그 이란판 스텔스 드론도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이 추가된 자폭 드론 샤헤드 136은
이란이 주변국 공격 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신들은 이란의 무기 재고를 모르는 게 가장 큰 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중동의 앞날이 더 안 보이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데요. 미국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했는데 이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 선출이 유력합니다. 아버지보다 더 강경할 수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김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 차기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란 당국자를 인용해 모즈타바 선출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모즈타바는 아버지 하메네이를 밀착 수행했던 마쿠 실세로 각종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상 강경책을 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초강경 유혈 진압을 했던 데는 그 사람이 항상 가운데 있었어요. 더 강경하게 체제 생존, 체제 유지라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더 높아 보입니다.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모즈타바를 염두에 둔 듯 발언을 내놨습니다. I guess the worst case would be we do this and then somebody takes over who's as bad as the previous person, right? That could happen. We don't want that to happen.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이란의 새 지도자를 겨냥한 강경 입장을 밝힌 가운데 차기 지도자 확정 이후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김유진 차장 나왔습니다. 자, 김 차장, 이 전쟁 정말 forever 장기전으로 갑니까? 결국 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 장기전으로 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전략적 굴욕 작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는데요. 굴욕, 이란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작전 첫날 제거하고 이란이 반격할 만한 해군 시설이나 미사일, 드론 기지 이런 군 시설을 초토화시키고 있고요. 이란의 핵 시설을 타격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란의 반격 의지를 꺾어버려서 손 들고 나오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란이 손 들고 나오지 않을 경우가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면 장기전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고민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영원히 전쟁할 수 있다, 무기 많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죠. 그것도 반격의 의지를 꺾으려는 수사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란은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값싼 드론이나 구형 로켓 같은 무기로 저비용, 저강도 공격으로 버티면서 미국이 계속 전쟁에 돈을 쓰게 하는 전략을 펴는 겁니다. 어제 이제 지상군 투입 얘기를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이 장기전 부분도 어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결심을 할 걸로 보입니까, 미국은? 대다수의 전략가 전문가들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CNN이 미사일 수학이라는 표현으로 명쾌하게 정리했는데요. 전황을 가르는 건 미사일의 성능이 아니라 미사일 재고라는 겁니다. 미사일 성능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뛰어나지만 이란이 버티면 계속 때릴 미사일이나 탄약이 부족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란이 실시하는 저강도 보복 공격을 막을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방공망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그보다 더 큰 부담은 국내 여론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대선 출마 때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끝내겠다 하더니 말 뒤집었다고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인 베런도 군 입대하라고 촉구하는 게시물이 확산될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전쟁이 정당하다면 대통령의 아들도 참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진심으로 장기화를 생각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얻을 게 있어야 하잖아요. 자, 그런 건 어떻게 봐요, 미국에선? 가능할 거란 분석도 물론 있습니다. 당장은 유가 상승에 따른 세계 경제 타격이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원유나 무기 수출에 전쟁이 길어지는 게 오히려 도움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미국이 바라는 중국 견제, 러시아 견제에도 이번 전쟁이 효과적이란 평가가 있는데요. 이란은 오랫동안 중국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죠. 이란의 싼 원유가 중국 러시아 경제에 도움도 되었고요. 이참에 한 축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종합해 보면 이 장기전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개시한 이후에 처음으로 기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자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이란 사태, 최악의 시나리오로 상상하는 건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군사작전을 했는데도 예전 인물만큼 형편없는 사람이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라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이 유력하다고 하죠. 모즈타바는 더 강경한 혁명수비대 계열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 결코 유리한 인물이 아닌 거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했던 메르츠 독일 총리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서 미국 행정부는 앞으로 이란 리더십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했거든요. 미국에선 뚜렷한 전략도 없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비판 여론도 많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기자의 김유진 차장이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바레인, 이라크 등 중동에 머무는 우리 국민들도 속속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4명이 1200km 떨어진 인접국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1박 2일간의 긴박했던 탈출 상황,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 새벽 4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위치한 한국 대사관. 대사관 직원들이 버스와 승합차에 여행 캐리어를 실습니다. 이동하는 중엔 식당에 들를 수 없는 만큼 김밥과 먹거리도 미리 나눠줍니다. 계속 연락합시다. 조심하고. 먼저 떠나는 교민을 안아달래며 초조한 심정을 달랩니다. 이란 현지 교민 24명은 수도 테헤란을 출발해 1200km를 달려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는데 꼬박 1박 2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잘 확보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서행을 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이동 시간은 약 한 16시간 이상이었습니다. 대부분 공습이 이란 서부에 집중된 만큼 동부 지역을 경유해 대피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측이 한국인 전용 검문소를 마련해준 덕분에 국경 통과를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와 임산부를 포함한 교민과 직원은 무사히 국경을 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사관 인근에서 폭발음도 들렸고 해가지고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잘 이동하게 돼서 기쁘다라고. 1차 대피에 성공한 이란 교민들은 오늘 새벽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모두 이동했습니다. 이 밖에 이스라엘에 머물던 국민 66명을 비롯해 바레인과 이라크 교민 2명도 인접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관광객 40여 명은 타이베이를 거쳐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중동 국가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30분 간격으로 터지는 폭발음에 잠들기조차 어렵다는데요. 카타르 도하 교민들이 전하는 현지 상황, 광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밤하늘에 섬광이 번쩍이고 이동하는 비행체의 궤적이 보입니다. 이란이 카타르 수도 도하에 보복 공습을 하면서 우리 교민들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여기 있다. 미쳤어. 이제 우리 집 위까지 왔어. 끌려, 어떡해. 중동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이란의 공습 목표라지만 교민들이 사는 곳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크지가 않잖아요. 미군 기지 쪽에서 격추시켜서 막 이런 것들인데 그 소리가 진짜 집 앞에서 터지는 것 같이 들리고. 밤낮을 안 가리는 폭발 소리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있습니다. 짧으면 막 30분 주기로도 이거 엄청 쏴대길래 다들 이제 죽는구나. 4일 동안 총 단시간이 한 6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민간 시설도 언제 공습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가장 큽니다. 점점 뭔가 쪼여오는 느낌이. 카타르 LNG 수도 시설 이런 데도 이란에서 공격하려고 했다. 막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이제 이게 민간한테 실생활로 다가오는구나. 미군 해군 기지가 있는 바레인 거주 교민도 민간 건물과 호텔도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중동 14개국 미국인 대피령 소식을 접한 교민들은 자신들도 하루라도 빨리 탈출해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자국민들한테 빨리 대피해라 이런 그런 하나의 그거라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중동 지역 13개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2만 1천여 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중동 정세에 교민 안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전쟁이 격해지면서 아군을 쏘는 5인 사격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F-15 전투기가 아군인 쿠웨이트 미사일에 추락했고 또 이란의 가짜 드론에 속아서 미사일을 낭비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전투기가 빙글빙글 돌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는 비상탈출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옵니다. 지상에 착륙한 조종사 주변으로 현지 주민들이 몽둥이를 들고 다가옵니다. 조종사는 무릎을 꿇고 급히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현지 시간 지난 2일 미군 전투기 3대가 아군인 쿠웨이트의 오인 사격으로 추락했습니다. 쿠웨이트 주민들은 격추된 미군 전투기 조종사도 이란군으로 보고 위협한 겁니다. 미군이 공개한 이란 군사시설 타격 영상입니다. 한 발에 3억 원에 달하는 헬파이어 미사일이 목표물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런데 표적이 된 이란 샤헤드 드론의 날개 끝이 실제 드론과 달리 꺾여 있지 않아 가짜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란이 미군의 전력을 소모시키기 위한 미끼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다른 타격 영상에선 이미 파괴된 미사일 발사대, 민간 트럭 등을 공격하는 등 미군 미사일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자, 앞서 보셨지만 이란이나 또 이란 공격받는 중동 국가들이나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떨어뜨려야 하는 게 지상과제입니다. 땅에 떨어지면 피해를 보니까요.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우리 한국산 방공무기 천궁2가 이란의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공망이 부족한 중동에서 한국산 방공무기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천궁2 요격 미사일이 수직으로 발사된 뒤 초고속으로 상승합니다. 레이더 유도를 받으며 목표물을 추적한 끝에 공중에서 정확히 요격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국산 방공무기 천궁2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수출된 국산 방공무기가 실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천궁2는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립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포대당 4천억 원에 달하는 천궁2 10개 포대를 계약했고 그중 2개 포대가 실전 배치됐습니다. 미국산 대공방어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스라엘의 에로 시스템도 도입하고 한국의 천궁2 요격 시스템도 또 도입을 하면서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이죠. 2년 전 도입 계약을 맺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도 곧 천궁2가 배치됩니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중동 국가들이 방공망이 부족하다며 천궁2는 물론 한국의 다른 요격 무기 체계에도 관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반면에 이란이 유사시를 대비해 구축한 중국산 방공 미사일과 레이더망은 단 한 대의 적기도 격추시키지 못했는데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지켜본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에 HQ-9 미사일도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고고도 지대공방어 시스템이었지만 이번에 체면을 구겼습니다. 이란은 중국의 대공유격 시스템을 집중 배치하고도 1,600회 이상 출격한 이스라엘 공군의 공격과 미국의 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가 추락했다는 사례는 아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신형 이동형 레이더 시스템인 YLC-8B와 함께 짝을 이뤄 미국 스텔스 전투기를 250km 거리에서 격추할 수 있다는 중국의 주장이 무색해진 겁니다. 사실 중국의 이 미사일은 지난해 인도 파키스탄 전쟁 때도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당시 공격 드론으로 미사일 발사대를 폭발시키기도 했던 인도는 이번 이란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Serious gaps in Iran's Chinese-made HQ-9B air defense system, despite being deployed to protect high-value assets.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중국산 방공망을 앞서는 데다 개전 초기 강력한 전자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이 전쟁의 원인과 책임 공방을 떠나 고국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지켜보는 국민들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호주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 출전 중인 이란 선수는 기자회견 중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머리에 히잡을 쓰고 기자회견장에 온 이란 여자 축구대표팀 선수 사라 디다르.
호주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컵 대회에 출전 중인데 현재의 이란 사태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다 말을 꺼냅니다. خب قطعا هممون از شنیدن این خبر ناراحت شدیم و خب قطعا نگران هستیم اما من برای کشورم آرزوی 폭격을 받고 있는 조국의 생존을 응원했습니다. آرزوی اینو دارم که زودتر به روزهای خوبش برگرده و ما اومدیم اینجا فقط فوتبال بازی کنیم. 한국과의 경기에서 0대 3으로 패한 이란 대표팀은 내일은 홈팀 호주를 상대합니다. 이란 남자 축구 대표팀이 자국을 공격한 미국 등이 공동 개최하는 북중미 월드컵에 불참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란은 완전한 패배자라며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